그래서 이제 이번에 홍준표하고 제가 그 싸움을 하면서 얻은 소득 중에 하나가 공공표는 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진짜 큰 소득을 제가 얻은 거예요. 근데 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이걸 아까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행여 환자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쓰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따옴표를 쳤는데 이게 이제 홈리스들입니다. 노숙자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의료급여도 이 공공병원에서는 최소한도로 이걸 줄여가면서 적정진료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더구나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수가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손해를 건강보험 진료만 하고 비급여 진료를 적정진료의 개념으로 최소화하면서 양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진료를 하면 이게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 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는 것도 이 공공병원에서는 양을 줄여요. 양을 줄이기 때문에 적정진료 때문에 양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거라 하니까 이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건사업을 하면 이거는 뭐 다 지출하는 거니까. 진주의료원의 경우도 무슨 보건사업을 하고 있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요양병동이 300병상 중에서 325병상 중에서 요양병동이 120병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자 요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아시스 뭐 그런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막 이쑤질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한번 치과 진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문소리 씨한테 치과 진료 하려면 입 벌리고 이거를 안정시켜 놓고 치과 진료 하는데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몰라. 상상되세요? 네. 이 여자를 산부인과 내진을 한번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어요. 거의 전신마취하고 내진을 해야 될 판이야. 그러면 그런데 그런 환자를 돌보는 것이 공공병원의 임무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면 계속 이게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자가 끊임없이 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가 건강한 적자 또는 뭐 착한 적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게 상황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으로 보면, 원가로 보면 병원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조사를 이걸 한 건데, 평균적으로 이게 급여,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보자면, 건강보험 진료에다가 쓰는 비용이 70%고요. 비급여 진료에다 쓰는 비용이 18%인데 수입 쪽으로 가서 보면 수입은 이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서 36%의 수익을 얻고 여기서는 51%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면 건강보험에서는 75%밖에 안 해주는데 비급여 부분에서 2배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비보험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서 이제 끊임없이 말이 어긋나요. 환자들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병원이 떼돈 번다. 병원이 바가지 씌운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바가지 씌우냐면 여기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거지. 이 병원은 늘 뭐가 불만이냐면 건강보험에서 적자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사람들은 끊임없이 병원은 적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지고. 그 소비자 단체는 끊임없이 병원이 바가지 씌운다고 비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그걸 못 해주는 건 정부의 탓입니다. 사실은 정부는 여기서 쏙 숨어 있고 이게 소비자하고 공급자 둘이서 서로 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공적 의료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민간 의료기관 중에도 이렇게 양심적인 진료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적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공공병원이 경영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 그래서 이제 한번 제대로 좀 조사를 한 그 회사가 있었는데 밝히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회계법인은 이제 빼고요. 출처를 빼고 이건 실측 자료입니다. 서울시 공공병원에 대한 실측 자료인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중에 아까 얘기한 의료급여 값싼 의료급여나 무료진료, 예방진료 때문에 이게 손해나는 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타병원과의 단가 차이나 소위 적정진료 때문에 생기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 잘못으로 생기는 게 요 정도라는 거예요. 병원 경영 적자 중에.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가 절반밖에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건강한 거 빼고 나머지 진짜 불건강한 적자는 이 정도의 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공병원에. 그런데 한 단계 더 가보면 이거는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구분할 수는 없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게 병원 사업장으로서의 그 병원이 잘못한 부분하고 감독관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주의료원 같은 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원래 진주의료원이 진주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경남도청의 김혁준 지사가 있을 적에 경남 쪽에서 도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병원을 신축 이전을 했는데 진주 시내 동북쪽 귀퉁이에 가서 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 살던 기억을 되살려보고 이제 이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옛날에 밭 가운데다 세우는 거야 이거를. 진주 시내로부터 한 30분 정도가 떨어진 자동차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환자가 없지. 그죠? 그런데 세워놓고 그래놓고는 환자가 없다. 왜 돈을 못 벌었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도청에서 그렇게 지금 홍준표가 비난하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럼 쥐들이 잘못을 해놓고서 왜 병원이 잘못했냐 이렇게 비난하면 이건 완전히 빅팀 브레이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병원에 개떡같은 원장을 보내놓고서 그거를 왜 경영이 안 되냐 이러고 나오면 그거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을 선임해서 보내는 건 도청의 임무이거든. 그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원장을 잘 고르냐, 진짜 CEO를 잘 고르냐, 어떤 거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파주에 파주 의료원이 있어요. 옛날 금촌에. 그 다음에 의정부 의료원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도 여러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원장이 바뀌니까 이게 병원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의정부 의료원장도 제 선배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거기를 작심하고 의정부 의료원장이 되시든지 원장실에다가 침대 깔고 자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이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병원이 아주 눈에 띄게 바뀐 거거든요.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파주도 세브란스에서 교수하다가 가셔가지고 진짜 직원들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야 김문수가 홍준표하고 한번 싸웠다고 하는데 내 속으로 적어놓고는 김문수가 한번 싸울만 하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례가 경기도에 있거든.
이것까지 다 잘못으로 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약간은 이제 내가 물론 그 의료원을 좀 겸용해 주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얘네들이 지금 노사관계도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병원이 의료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은 이렇다는 거는 적어도 알고는 비판을 해야지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가지고 그냥 눌러보세요.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거. 감독 과정의 관료주의는 말도 못합니다. 이게. 뭐 서울시 지금 박원순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나 그 도청의 그 관료주의는 뭐 그 중앙정부의 관료주의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거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그 병원에만 다 미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개념 전환을 이 취약계층 위주로 한 그게 아니라 모든 그 국민, 시민한테 이게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서비스가 빈민진료 하는 거, 뭐 일부 시민, 소위 못 사는 사람,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자녀주의적이고 자녀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가난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그 공공병원이나 공공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이게 민간병원도 진짜 그 비영리 법인이니까 비영리적인 활동을 해서 다 국민 건강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게 낙후된 시설이 아니라 현대적 근데 이거는 바꿔가고 있어요. 진짜 요새 짓는 공공병원을 보면 진짜 잘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보라매병원이나 저쪽에 그 새로 지은 서울의료원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좀 놀라실 정도의 그 건물을 짓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 가져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주는 거. 그래서 이게 적정진료와 질병관리의 네트워크를 해서 이게 그 선진국형의 의료제도로 이제 가야지 된다. 우리나라 의료 공급 체계 자체가 그런 형태로 가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좀 충격적이셨죠? 예. 저 되게 충격적인데요. 혹시 그 질문이나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죠? 혹시 충격 많이 받아갖고 이 질문이 생각이 안 나면 잠깐 진정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의원님께서 대답을 잠깐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부 의료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의정부사입니다. 네, 거기에 노조 계신 분도 아는데 뭐 잘 안 하더라도 싸우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현실에서 보면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의료원에 이제 자본이 투입되어서 실제 진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맞지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건 실제로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본이 투입되어서 사람 인력이 거기 투입되고 그 운영되는 걸 이쪽 축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이 됐는지. 네, 그게 이제 제일 그 문제죠.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방송에 좀 다녀서 이제 길고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번에 윤여준 장관이 뭐 팟캐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대담을 좀 했어요. 팟캐스트 하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아까 경력 소개에 그 청와대 수석을 했거든요. 사회수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담당 수석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왜 못했냐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묻는 질문과 똑같아요. 노 대통령이 뭐 복지에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별로 크게 변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공공의료를 늘리자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여정부 때는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였고, 그리고 복지담론이 이명박 정부 때 복지운동이 워낙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겠는데,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복지를 좀 하게끔 국민들의 소위 사회적 담론이 형성이 된 다음에도 공공의료는 지금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애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 국민과 이제 정부가 내부까지를 다 포함해서 공공의료를 늘려야지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 담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생각이 이 정부의 관료들도 그렇고요. 강력한 생각이 민간 위주 공공 보조가 그 논리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원이 돈을 버는 곳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적자를 보는 지방의료원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저것들은 왜 돈도 못 벌고 돈을 그냥 끊임없이 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공공병원이나 보건소를 늘리려고 하면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민간 의사들이 기를 쓰고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걸 엄두를 못 내요. 이거는 공공 부분을 확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공 어린이집을 다들 아마 원하고 거기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공공 어린이집을 늘리려면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기를 쓰고 반대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 늘려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공공 어린이집 늘리는 걸 굉장히 꺼려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꺼리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복지담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공공의료 논쟁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 이런 거 조금씩 좀 개선되는 점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오히려 홍준표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그냥 또 나 같은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나갔겠지만, 저하고 싸움을 하니까 이제 그런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좀 비상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민간병원이나 민간의 어린이집 또는 민간의 복지시설 이런 거를 정부가 작심하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매입을 해서 이제 공공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시설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민간 어린이집, 민간 복지시설, 민간 병원 이런 걸 그대로 두고 공공을 추가로 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공약에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삼성, 현대 같은 데는 이제 소위 대형 병원 부분에 들어 있는 거고, 이제 중간급 병원에는 삼성현대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레퓨테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차 병원을 억제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한 덩어리가 있고, 중간급 병원은 대대적으로 민간 병원을 매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까요?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시죠.
충격을 넘어가셨는데.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어떻게 촬영을 같이 한번 할수 예, 예, 그렇게 하시죠. 좀 정리하셔서 네, 예. 네.